네, 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흑피증의 이제 발생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 흑피증의 발생 원인을 심부온도의 저하다. 자, 심부온도가 저하되는 것은 세포의 손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포 손상. 당연히 세포가 손상을 받을 때 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질 때 대표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죠. 근데 그 열 에너지의 하나의 원천인 이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니까 열 발생량이 줄어들고 당연히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되고 그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라는 건데 그때 바로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문제가 생기죠. 방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이 방출이 안 되면 열은 어디로 가죠?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동 부위의 피부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가 피부가 예민해지고 또 자결감이 생기고 화끈거리고 되게 되겠죠?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과색소 침착증, 흑갈색의 피부가 되는 거고요.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생길 때는 거물 모양의 또 피부 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 가려움증까지 생기죠. 자, 이러한 과색소 침착증은 어디에서 잘 생긴다? 네, 상체 쪽에 목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마 쪽에서 잘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흑피증이다, 멜라노더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전반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때 흑피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피부 온도를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항히스타민 제제라든지 이러한 약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려움증도 바로 진정이 되고 피부의 화끈거림, 자결감 이런 것도 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부온도까지 낮춰버리고 심부온도가 낮아지면 또 모공이 닫히고 모공이 닫히면 또 열 쏠림 현상이 생기고 다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스테로이드 쓰고 항히스타민 제제 쓰고 다시 피부 온도 낮추고 심부온도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닫히고 열 방출은 더 곤란해지고 다시 열 쏠림은 더 심해지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이게 뭐죠?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한 치료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이서 또 모공은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쏠림을 없애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만이 근본적인 흑피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너무 쉽잖아요. 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나 이해가 쉽다라는 거고 또 치료 사례를 보세요. 치료 사례를 보면 너무나 치료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흑피증의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너무나 잘 되실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한번 또 점검 차원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가색소 침착증이 생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기죠? 자, 모공이 닫혀서.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 염색약에 의해서 왜 흑비증이 잘 생기죠? 염색약도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기존의 생활 습성상 잘못된 하나의 생활 습관 속에서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는데 염색약이 더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되잖아요. 피부에 더 자극이 가니까. 그때 한해 접촉성 피부염, 흑비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이나 얼굴 쪽, 이마 쪽에 왜 빈발하죠? 모공이 닫혀서 몸속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어디로 열이 쏠린다? 구멍이 많은 얼굴, 상체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그쪽에 피부 온도가 쉽게 올라가서 목이나 얼굴 쪽에 과색소 침착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다섯 번째, 거물 모양의 피부는 왜 생기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가 이제 얼굴, 목 주변으로 열이 확 쏠리잖아요. 근데 그 열이 골고루 일정하게 쏠리는 게 아니죠. 서로 중첩 교차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첩 교차된 부위의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죠. 그럼 중첩 교차되지 않는 부위의 피부 온도는 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진한 색과 정상적인 피부색이 서로 혼재되어 있겠죠. 바로 그때 거물 모양의 피부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러한 증상 하나하나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흑피증과 접촉성 피부염과의 상관성은 매우 높습니다. 접촉성 피부염 환자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피부 온도가 안 올라가 있다라면 염색을 해도 이 염색약에 의해서 일정 부분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피부 온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염색약이 좀 닿았다고 해서 바로 흑피증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접촉성 피부염이 없는 환자들, 뭐 피부가 예민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염색을 했을 때는 이 염색약에 의한 트러블이 잘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피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염색약에 접촉이 됐을 때는 쉽게 접촉성 피부염이 되든 흑피증이 되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흑피증과 접촉성 피부염의 공통점은 둘 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다라는 거고,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 있죠?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려서 올라가 있다라는 거고,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 온도가 낮으니까 모공이 닫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흑피증에 대한 궁금증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치료 잘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흑피증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흑피증의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 치료 시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